시간이 조금 왔습니다. 지금 사무총장이 처음에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왔다 그러길래 나는 정대철 회장 할 적에 돌아오실 줄 알았더니 아마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보기 싫은 노동부 장관이 있었으면 노소정 위원장하고 가버렸으니까 와도 되는데 안 오네 아직까지. 아니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도 뭐 그건 어쩔 도리가 없지. 노총은 노총대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진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원고를 주신 분들이 17분인데 7분 중에 몇 분이 소감을 좀 들었으면 싶어서 1차적으로 제가 이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줄여가면서 우리 강충호 사실 이분은 솔직히 영국 유학도 하고 박사입니다.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노총에서 국제국을 맡다가 국제관계를 열심히 또 뛰었던 분이고 또 장관님들 보좌관도 제한만 직업도 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강충호 동지가 한 말씀 단 이게 시간은 제가 많이 안 줄 겁니다. 전부 다 준비하세요. 무조건 3분 이내로. 예, 소개받은 강충호입니다. 제가 강의시다 보니까 항상 1번으로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나요? 예, 가깝게. 제가 그 책에도 서두에 제가 썼습니다만은 83년 11월 달에 제가 대학 4학년 졸업을 한 달 남겨놓고 학내시를 주도를 해서 재직이 되고 후속이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학내시를 하다가 도서관에서 그 추락을 해서 떨어져 친구가 같이 데모를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황정하라고. 그 친구가 이번에 이제 40주기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40주기 추도식을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뭐 한 얘기도 있고 그랬으면 뭐냐면 이제 그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친구 목까지 같이 해서 더 후배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책을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참 뭐 부끄러운 부분도 많고 했습니다만 열심히는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짧게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ESG 요즘 뭐 다들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도 잠깐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ESG에서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S의 사회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권과 노동인데 ESG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노동은 쏙 빼놓고 얘기를 해요. 노동의 가치라든지 노동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는 노동과 ESG 전도사로 역할을 하려고 있고 그래서 12월 19일 날 지금 국회에서 토론회도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어요. 아까 김수진 도당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노동과 ESG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건 다시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뭐 여기 노총의 후배들이 계셨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존경했던 선배님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그 경영진 저 자문위원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사용자 단체 자문위원. 그걸 보고 저희는 좀 속도 모르고 좀 비판을 좀 했었습니다. 특히 노동운동 했던 사람이 사용자 쪽에 가서 도움을 주시.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그 세대가 되고 나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갈 데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후배들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그 노동자들의 이 권익을 신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정말 이제 이 선배들이 정말 노동의 가치를 계속 가지고 살 수 있게끔 그런 기회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활동하면서 이제 외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국 같은 데는 유럽 같은 데는 퇴직자들도 노조원으로 그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준조합원 제도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총에 있을 때 우리 조직 본부에 야 우리 그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하자. 퇴직하신 분들도 뭐 조합원은 아니더라도 약간 이 차를 둬가지고 준조합원 제도라는데 그래서 조합 조금만 내게 해서 그분들 또 우리 노총 차원에서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대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하고 제가 말 좀 길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드릴게요. 지금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 좀 계시 주시고 시간 되면 5시 2층에 여러분들 식사 대접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싶은 대로 오늘은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여기 계시다가 기분 좋게 드시고 가셨으면서 미리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 그저 경총 동호회 회장님을 맡아 계시는 이보삼 우리 작가님 한 말씀 해주세요. 작가는 아니고요. 저는 그 책의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도 사실 이제 학교 수업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끝나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제 관심 있었던 것은 지금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개인도 오래 가고 오래 살고 회사도 오래 가는 게 뭐 때문에 그런가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 찾고 있죠. 근데 결론 내린 것은 아까 저기 고려대학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 오래 가는 생각합니다. 1980년도에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무엇인 조사하니까 그때 딱 3개 회사가 나왔어요. 두산중공업하고 두산하고 그 당시 지금 중공업이 있지만 신한은행. 지금 신한은행은 지금 옛날에 조은행이었죠. 그 다음에 가스 환경수 만드는 동아약들이 이 10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근데 1980년도니까 지금 126년째입니다. 그 후로 이제 두세 개 회사가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들이 뭐 4-5개입니다. 결국 제가 보니까 저는 오늘도 저 강희상 회원님하고 뭐 자주 접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옛날에 마포에서 그 같이 한번 식사를 한번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책을 발간하는데 같이 말씀하시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신문을 보는데 경향신문하고 한겨레도 보면서 동시에 조선하고 동아도 본다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행정학에서 얘기할 때 왜 귀가 2개냐 할 때 2귀로 들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오래 사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잘 듣는데 저는 사실은 뭐 노동운동에 살아온 경험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 책에서 그렇게 쓴 내용의 그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보삼 그 동호회 회장님 글을 사전에 제가 다 봐버렸거든요. 그럼 역시 기업을 하신 분이 돼서 기업하고 사람하고 매칭 관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써주셨어요. 자, 우리 임준택 작가라고 하면 당신 작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원체 왜 노동계도 있었고 장관 보좌관도 있었고 주택 거기 뭐죠? 건설 공제 거기에서 본부장 임원 중간까지 다 해먹었으니까 혼자 다 하고 왔어요. 근데 그래도 쓰는 걸 보니까 내용은 상당히 잘 갖추겠더라고요. 한번 말씀 좀. 작년에도 이 행사에 와서 책 2권을 나온 거 지금 책꽂이에 꽂아놓고
가끔씩 이제 제가 이게 솔직하게 저한테 와닿는 그 글을 쓰신 선배님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씩은 보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보니까 이제서야 더 공감이 가는 이제 이런 글들도 제가 이제 많이 느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정년 퇴직하고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글을 쓰려고 하니까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글을 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또 뭐 디테일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좀 아는 분들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글을 쓴다면 나의 생각을 뭘 이 시점에서 어떤 걸 전할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이 분쟁의 성격도 좀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분쟁, 또 우리가 그동안에 그 익숙하지 못했던 그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또 주된 어떤 갈등이나 분쟁으로서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그 일자리를 구한다면 이제는 집단 분쟁보다는 좀 개별 분쟁 쪽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그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는 좀 남의 눈치 안 보고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추구하는 가치, 진짜 어떤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이제 저는 난민 문제를 좀 지원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조직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파고를 넘어서라도 인재도 많고 조직적인 힘도 있고 어쨌든 시간의 문제이지 잘 진행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조직도 없고 또 아까 우리 강충호 동지도 노동인권의 문제, ESG 경영의 가장 굉장히 그 중요한 파트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저도 공감하지만 우리가 그 조직된 노동자의 인권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조직되지 못하고 또 가까운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나이 들어서 은퇴하기 전까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글을 그나마 여기 실을 수 있게 된 것이 제가 살면서 별로 제 인생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보는데 정리하면서 또 제 스스로 굉장히 위안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현덕 노사국 포럼의 위원장이 아까 축하 얘기하면서 퇴직이냐 정년이냐 말했다. 사실상 이 논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퇴직이 맞느냐, 은퇴가 맞느냐, 정년이 맞느냐인데 우리나라는 놓고 보니까 은퇴라는 용어는 일본서 많이 쓰는 거고 왜 퇴직이 맞냐? 우리나라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정년을 끝내고 나면 그 퇴직이가 직장에서 나가야 됩니다. 정년이 없으면 일을 몇 살까지 하든지 그거는 퇴직이라는 용어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노총이 주장해서 정년을 넓혀도 결과적으로 65세를 가도 65세 끝나면 또 정년으로 퇴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어디로 가지고 가는 게 맞느냐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퇴직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거든. 사실 그래서 지금 퇴직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년이 있으니까 퇴직을 놓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선문을 쓰면서 이게 정년이 맞냐 퇴직이 맞냐 은퇴가 맞나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는 퇴직을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가 이가 사실 그래서 가지고 지금 최승훈 선생님 계십니까? 아 예. 예. 이 제가 그 최 선생님에 대해서는 전대길 사장한테다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전대기를 내가 원체 잘 아니까 야 네가 한번 써볼래 이랬더니 아 뒷날 뭐라고 얘기해 아 쟤보다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최 선생님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최 선생님 글도 제가 잘 봤습니다. 어디 최 선생님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 산세월이 포럼 최승훈 대표님. 네, 사실은 저 퇴직 제 사전에는 퇴직은 없습니다. 강의 활동만 제가 한 3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퇴직연합회의 의뢰를 받고 이 책을 글을 쓰면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이제 83.5세죠. 그런데 곧 이제 100세가 아니라 알파 에이지 시대가 온다. 알파 에이지 시대는 평균 수명 120을 말하지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싱클레어 교수는 150세를 말하고 있고요. 그 구글과 하버드가 공동으로 500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자살하지 않으면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시대를 그냥 노프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예, 계획해야 됩니다. 예. 프랑스의 사상가 몰테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지혜를 모으면 그 시대에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부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끝에 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도연명이 그 인생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성년은 불중내요 일일 난 제신하니 급시 당멸려라. 네, 세월은 불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은 다시 안 오죠. 지금도 여러분도 저도 다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새벽에 2번 없는 건 뭐 정한 이치고요. 급시 당멸려 매사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뭐 퇴직 후가 아니라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풀엔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회, 건강한 사회, 또 오래 사는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국 노총에는 아까 동호회가 있었는데 아마 국장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호회가 있는데 그 최상태 동호회 회장 한 말씀 하시죠. 남아야 돼. 최 박사 지금 가야 된다는데 우리 아, 김순희 국장님 먼저 하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 그럼 네. 그래요. 와 아니 김순희 박사는 뭐 어디 강의 나가는 거예요 또? 죄송합니다. 저희 부장 꼭 있어서 끝나실 줄 알았는데 다시 좋은 모습까지 끝나고 나서 그게 잘안 들리. 양해를 좀 드립니다. 일단 저 먼저 이렇게 좋은 요거는 마이크를 가까이 예, 대. 그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대자연하고 우리 박인상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글을 쓰거나 정리를 하거나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써라. 너 이게 명단 넣었으니까 준비해야 돼 이렇게 주시니까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아 이걸 좀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일단 그 뭔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얘기했지만 제가 노총에서 여성 교육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여성 부장으로 들어왔어요.
전에 남녀 근로자의 평등론에 관한 그 내용으로 속삭이를 논문을 쓰고 화학연맹에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제가 하는 일도 40여 년 동안 남녀 고용 평등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누가 잘 얘기하지 않고 또 여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자기 글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숫자가 남아있는 지금 여성 노동이 처한 현실이 이 10년 동안 여성 본부장을 했지만 과제로 안고 있고 우리 후배들이 잘해주길 바라고 남녀 고용 평등이 잘 돼서 우리 그 한국 사회가 정말로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려면 제가 이런 정도 했던 부분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지금 21세기는 남녀 동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사회에서 3종 지도라고 하는 여자가 되어 있다. 가정에서 경제적인 산업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깨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이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들을 깰 수가 없다. 이 구조적인 차별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40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문화, 삼종지도라고 여성 스스로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하는 관념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한은 남녀 고용도 요원하다. 그런 과제를 지금도 제가 40년 했지만 안고 후배들이 그 내용을 받아서 정말 진정한 실질적인 남녀 고용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논문 필사를 썼습니다만 보고서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후배들이 이 내용을 보고 숙제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굉장히 저희 부족한 글, 좀 이렇게 마음대로 것 같지 않은 글을 내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박예상 위원장님과 그 특별한테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저한테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세요. 근데 식사는 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우리 최삼재. 네. 예. 국장들 중심 동호회 아니고요. 국장급 이상 3년 이상 노총 사무총국에 근무한 직원들 내지는 그 위원장들 계시고 그래서 국장급 이상 직원들의 동호회입니다. 그 회장을 몇 년 맡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여기 이 위원장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에 글을 쓸 정도의 제가 후배들한테 기감이 될 만큼 뭐 노동운동을 했다든가 그러지 못해서 자꾸 사양을 했는데 거의 의무적으로 그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우리 저 삼총장님을 통해서 그러셔서 썼는데 저를 아주 가볍게 노총 생활했던 거 뭐 그동안 현장에서 일했던 거 이렇게 해서 너무 그게 뭐 글이 무겁고 노사항생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쓰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수필처럼 단편 소설처럼 이렇게 가볍게 썼습니다. 그냥 읽어주시고요. 제가 그 뭐 이렇게 저는 뭐 노동 운동가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한 20몇 년 동안 노동조합 했지만 그래서 어디 가서 노동 운동가라는 얘기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노동조합 간부했을 뿐이다 그랬는데 저기 이남순 위원장님 와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노총에 파견 나갈 때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3년 동안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북한하고 여기 책에도 썼습니다만 북한하고 대북 사업을 열면서 위원장님만 아시게 몰래 보고드리고 그 일본에까지 건너갔다 왔었는데 그때 그걸로 해서 그 한국노총이 북한 직통과 교류를 시작하고 했던 기억이 너무 그게 그 보람있고 그래서 그걸 여기 실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로 우리 후배들한테 기감이 될 만한 그런 글을 쓰려면 아직도 한 10년은 더 현직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현직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욕심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진짜로 그 기감이 될 만한 글을 따로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최순원 선생님께서 얘기했는데 한 500년 산다고 했더니 저런이 500년 살 계획을 하고 왔거든요. 자 옆에 노사정 의원이 우태현 실장입니까? 국장입니까? 본부장입니까? 네, 참석해요. 네.
예,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기획위원으로 주연입니다. 이따가 옵시다. 예, 예. 제가 예, 여기 와서 이런 선배님들 뵈니까 딱 두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저는 아직 현직에 있고 퇴직자 아닙니다. 퇴직자 후보생입니다. 앞으로 길면 2년, 2년 반, 짧으면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동시간도 줄어들고 노동시간 줄는데 우리 박인상 위원장님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남철 위원장님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고 노동시간을 줄여드니까 남는 시간을 우리 노동자들이 놀 줄을 모르는 사태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준비를 못해가지고 미리 노후를 또 즐길 줄도 모르는 그런 사태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은퇴자연합회에서 이런 체험을 펼쳐내고 또 이런 운동을 펼쳐내는 것이 대단히 유의미하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영위를 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아까 우리 서 선생님 계속 공부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체연합회의 활동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오랜만에 선배님들을 뵀는데 정말 기뻤던 게 전부 건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활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노동운동을 은퇴를 하셨어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걸 보니까 정말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또 은퇴자연합회가 보통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좀 선배님들 본받아서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전부 걸어가는 길이 맞기로 생각하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태어날 때는 울고 태어나는데 옆에서는 박수치고 아들인가 딸인가 하고 박수치고 죽을 때 되면 조용히 죽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 그때 전부 다 운다고. 그래서 차라리 죽음도 걸어가면서 즐겁게 살다가 웃으면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 김양수 선생님 계세요?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방금 전에 얘기한 우태현 기획위원회 다니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퇴직한 지 정년 퇴직한 지 꼭 3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파주에서도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천구석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있다 보니까 서울 이쪽으로 오는 이거 귀찮아요. 힘들고. 그래서 저는 퇴직하면서 동네에서 녹아들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동네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저는 이제 파주시에서 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가 대학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강의를 듣고 또 토론도 하면서 졸업장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이라는 데가 큰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록사를 강의를 해서 그거를 들었는데 구술 기록사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걸 듣고 나서 파주시에서 한 500명 정도 생존해 계시는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구술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신청을 했더니 돼서 작년에 한 10개월 정도를 그거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수를 받았죠.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90대 넘은 분들이기 때문에 6.25 때의 소총병으로
또는 거기서 이제 그 후방에서 그 백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그 군인들의 삶을 쭉 들어서 그거를 정리하고 이제 책자로 두 권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고 아주 소중한 저는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시에서 뭐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거기서 배우고 또 배우면서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독서 클럽이 하나 또 생겨가지고 20대에서 30대,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하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토론하는, 얘기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30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뭐 눈치만 보고 눈밥 열심히 먹고 사는데 너무 자유롭게 또 시골에서 주위 사람들과 녹아들면서 이렇게 자유를 좀 누리면서 지금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가까이 있는 친구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가까이 있는 그 할 수 있는 일들,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는 딱 아마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두 분이 남아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마치면 우리 정찬욱 동기한테 가려고 했는데 아까 나가려고 그래서 제가 쫓아가기는 못하고 아마 우리 사무실 직원이 같은 모양인데 지금 정찬욱 동기가 하고 나면은 저 근로복지공단에 계시는 홍선진 동기가 하는데 홍선진 동기는 앞에 정찬욱 동지가 한 후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찬욱 동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저 정찬욱입니다. 저는 이제 사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요. 제가 이제 79년 말에 그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좀 늦게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건설 회사를 한 5년 다니면서 해외 나가서 근무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제조업으로 옮겨가지고 조선소에서 관리직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토탈 33년을 근무했는데요. 뭐 그때는 뭐 하여튼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어떤 성과를 내면은 어떻게 잘 되는지 알았고 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뭐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랬지만은 막상 이렇게 이제 33년이 지나서 퇴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퇴직 후를 준비하는 어떤 조치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재무적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남은 기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한 분도 계셨지만 뭐 이렇게 어떤 노는 거 취미 생활도 뭐 그렇게 키운 적도 없었고 그런 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박연정 친구까지 아주 고등학교부터 아주 가까운 친구로 지내왔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원고를 부탁을 하면서 과거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남은 인생 그런 노후에 어떻게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렇게 나온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글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제가 고민을 하고 거절을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특출나게 이렇게 출세를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노후를 은퇴를 하고 한 10여 년 이상 지났는데 그동안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크게 남한테 어떤 귀감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원고를 쓰냐.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쓰긴 썼는데 하여튼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쓴 글이 이제 이런 책자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제가 보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직장 생활 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이제 현직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이제 퇴직자들이 급증을 해가는데 여러 가지 뭐 이런 준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출산 이제 저출산 이런 문제를 맞으면서 이제 일할 사람도 부족해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현재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영위할 수 있는 건지 우선 인구가 줄면은 이런 뭐 복지라든가 연금 제도니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위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국가에서 나름대로 뭐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이걸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우선 무슨 자기네들 저기만 권위만 주장을 하고 하는데 좀 갑갑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도 써놨습니다만은 상당히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그런 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주장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좀 현직에 있을 때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뭐 건강이라든가 어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저는 실패를 했지만 그런 얘기를 좀 쓰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부족한 글이나마 이렇게 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진 근로복지공단의 이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여기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끝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 매일노동뉴스의 한계인 CEO 마지막에 인사 한마디 준비하라고 하세요. 네. 네, 우용진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광산노령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을 하고 최근까지는 동북권 서울시 노동대 종합지원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한 4군데 직장을 쭉 다니면서 일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퇴직한 지 아직 6개월이 채 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를 부탁을 받고서 여러 가지 이제 살아왔던 부분들에 대한 단편들을 쭉 모아봤습니다만 그런 글을 끝내고 이렇게 보니까 생각되는 부분들이 개인적인 이러한 노력들이 거시적인 여러 가지 흐름에 있어서는 정말 한순간에 휩쓸려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어느 분께서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비롯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큰 변화로 그런 것들에 기인한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 부분들이 앞으로 예상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이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의 노후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그런 새로운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 제목이 이 살아온 삶의 경험, 살아갈 삶의 나침반인데 책 제목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안으로 제시하는 걸 읽는 순간 공자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딱 들었어요. 그 원고 지신이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끊임없이 경험을 새로운 그 삶의 나침반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죄송합니다. 로마 지지에 대해서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대표 끝까지 해줘서 고맙고 오늘 저희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이해견까지 월요일날 매일노동뉴스에 대선 특별로 나가도록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소리 조금 높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책 만드는 사람이에요. 대개는 이제 잡지 형태의 신문도 만들지만 이런 단행본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단행본에 좀 광고를 하자면 저희도 다음 주에 책이 한 권 나오는데 단행본을 받아볼 때마다 책 냄새를 맡아요. 새 책 냄새가 정말 좋고 그래서 이 새 책 냄새를 맡으면서 아 고생했다 이거 정말 아 재밌는 책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책을 보다 보니 냄새를 맡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내용이 그래서 모르겠으나 여튼 아름다운 글을 아름다운 글이 있으니까 이 책 냄새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셨지만 또 은퇴하실 거지만 여튼 은퇴한 삶을 테이블하게 보여주신다는 의미에서 정말 아름다운 책이 나왔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다시 당부하는 건 월요일날 매일노동을 전체가 다 볼 테니까 책임지고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안 볼 거예요. 아 그래? 아니 근데 기자가 썼을 적에는 데스크로 넘어오면은 한 번쯤은 원래 편집국장 오래 해놔서 데스크에서 검토해봤잖아. 팩트가 뭐냐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 팩트를 잘 뽑아달라는 거지. 자 오늘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써주신 분들 정말 고맙고요. 이제는 다 매듭을 지으면서 2층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아이마 기분 좋게 나도 사실 이거 준비한다고 우리 담당자 실무자들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소주 한 잔이라도 좀 들고 해줬으면 해서 이제는 불가분한 기분입니다. 사실 이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책도 책이지만 식사 대접도 해야 되겠고 하다못해 기념품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호주머니 쳐다보니까 텅텅 빈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싸운 주변에서 이 정도 일하는데 도와주지한테 그래서 도움도 깨끗하게 받아서 그래서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먹어도 바깥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고 드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리에 일어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 가져오신 분들은 이 회의에 왔었다는 건 그냥 되고 아까 그 내빈 중에 한 분 늦게 오신 것 같아서 한국노동문화예술협회 윤영문 상임이사님 아직도 자리에 앉아 계시죠? 잠깐 일어나서 인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문화예술협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용문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같은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년 퇴직하고 이제 그 서예를 배우면서 이렇게 노동문화예술협회 좀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동문화협회는 원래 근로복지공단에 계셨던 분들이 출발해가면 지금 인사하신 분도 근로복지공단 출신. 아마 저 이성균 동기도 근로복지공단 출신인데 요번 참에 원래 앞에는 윤만중 동지가 회장을 해왔고 지금은 회장이 강주에 계시는 분이 아마 상당히 문협에 대해서는 본의자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 가요제 겸해서 걷기 운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 경복궁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그림 전시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문화협회에서 이번 전에 지금 연말을 걔가 작업을 11월 말까지 얘가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기 내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윤양호 부회장님 자리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인사를 시켜드리지 못했고 나머지 우리 이사님들 나머지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